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 부동산 채널 150번째 강의입니다. 계속해서 법정지상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시리즈 강의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일종인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분묘기지권 네 번째 강의에서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사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정지상권에 대한 전체적인 강의 목차는 마지막 슬라이드에 게시를 해뒀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묘기지권의 소멸사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세 가지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존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토지의 수용이나 혼동, 또 묘지가 멸실됐을 때. 두 번째는 2년분 이상의 지료가 연체됐을 때 토지 소유자가 분묘 소유자에게 분묘기지권의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럴 때 분묘기지권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분묘 설치보다 먼저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 소유자가 변경이 됐다. 이럴 때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분묘 소유자에게 분묘의 이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분묘기지권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소멸사유 첫 번째입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또 토지가 수용이나 혼동됐을 때, 묘지가 멸실됐을 때 분묘기지권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타인 소유 토지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분묘를 설치하면서 기간을 약정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분묘기지권은 소멸을 하겠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에 분묘 소유자가 당의 토지를 매입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분묘 소유자하고 토지의 소유자가 같다. 혼동으로 분묘기지권이 소멸됩니다. 당연히 분묘기지권이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또 세 번째는 이장이나 패멸로 분묘가 없어진 경우에 더 이상 분묘기지권이 존속할 이유가 없다. 이럴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분묘기지권 소멸사유 두 번째입니다. 2년분 이상의 지료가 연체되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 소유자를 상대로 분묘기지권의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에 의해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의해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분묘 소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확정 판결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의 지료가 연체되면 민법 제287조를 유추 적용해서 토지 소유자는 분묘 소유자를 상대로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원래의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조상의 묘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 토지가 경매 등의 사유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러면 원래의 분묘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데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 소유자가 분묘 소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료 결정 청구를 해서 지료가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분묘 소유자가 지료 확정 판결 전후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연체했을 때 그럴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분묘기지권의 소멸사유 세 번째입니다. 어떤 나대지상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상에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분묘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당권자가 경매 실행을 해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 그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분묘 소유자를 상대로 그 분묘의 이전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럼으로써 분묘기지권이 소멸된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분묘가 설치되었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 소유자가 변동되었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분묘의 이장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토지상에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 상태의 양호한 환가 가치를 감안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당권 설정 후에 토지의 담보 가치를 저감시킬 수 있는 분묘가 설치되고 묘지 소유자에게 분묘 기지권을 그대로 인정을 해준다면 그 묘지 때문에 경매 입찰자가 없거나 저가 낙찰되어서 분묘 설치 이전의 저당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낙찰받은 토지 소유자에게 그 지상에 있는 분묘의 이전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 상태의 양호한 담보 가치를 감안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그 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지 않는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담보 활용자, 그러니까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토지에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담보 가치가 제일 클 것입니다. 그런데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갑자기 그 지상에 묘지를 설치를 했다. 이렇게 되면 그 토지의 가치가 확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묘지 설치자에게 분묘 기지권을 인정을 해주면 먼저 설정한 건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건저당권 설정 이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에게는 분묘 기지권을 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그 지상에 있는 분묘 소유자에게 분묘의 이전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이 세 번째 분묘 기지권의 소멸 사유가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일종인 분묘 기지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분묘 기지권의 소멸 사유에 대해서 알차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분묘 기지권 5번째 강의에서는 연고가 없는 분묘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 소상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는 강의입니다. 꼭 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권리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법정지상권, 부동산 상식 및 시사, 부동산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지금까지 강의를 해드린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의 강의 목차입니다. 지금까지 총 14편의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들으시면 여러분들께서 법정지상권 그리고 또 분묘기지권에 대한 개념을 잡으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계속해서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의 강의를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약 10분간에 걸쳐서 분묘기지권의 소멸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